바로 시작하겠고요. 숙명여중 내신 분석 및 학습 전략 오늘 저 담당 이은하 강사고요.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숙명여중의 내신 기출이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문제를 샘플 퀘스천을 몇 개 각각 영역, 그러니까 독해 문항, 아니 어법 문항, 어휘 문항 각각의 샘플 퀘스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고 예제를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각각의 영역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케이네스는 내신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 내신 대비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지 그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끝부분에 대해서 가서 이제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마지막 다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숙명여중 같은 경우 문항별 비율을 보시자면 어법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개의 문항 중에 어법이 19문항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50% 넘고 있죠. 55%, 56%에 해당하는 거고, 어법 문항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특징은 어법상 오류에 있는 문장을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찾는 것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학교라서 그런 오류를 여러 개 찾는 것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유형들이 어법상 오류를 모두 찾으시오, 아니면 뭐 몇 개, 두 개를 찾아라, 세 개를 찾아라, 이렇게 다수 여러 개의 정답을 찾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문항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항 중에 하나고요. 독해 문항 같은 경우 5문항 전체에서 5개를 차지해서 14.7%고, 독해도 또한 어법과 같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하나가 아닌 2개를 골라라라는 유형으로 많이 내시는 패턴이시고요. 단순하게 내용 일치 문제만 묻는 게 아니라 뭐 다음 글을 읽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이 바른 것을 찾아라,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2개 골라라, 아니면 뭐 다음 중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뭐 내용 추론 관련된 건데 추론에 해당하는 올바른 추론을 한 것을 2개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답을 찾아내는 패턴들의 유형들이 어법뿐만 아니라 독해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용만 잘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도, 제시된 문제 자체도 잘 읽어서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어떤 거 원하는지, 문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독해 문항을 놓치지 않고 다 잘 적중해서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휘 문제는 전체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17.6%고 숙명여중 같은 경우 타 여중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영영 정의 리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방대하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한 유닛당 뭐 20개에서 많게는 30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고, 반드시 그 영영 어휘들은 암기를 잘 해두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샘플 퀘스천을 보시게 되실 예정이고, 또 그 어휘의 영영 정의만 암기해서 될 게 아니라 예문을 주십니다. 예문을 주시고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 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휘의 문장에서의 활용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문제 유형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영영 정의뿐만 아니라 프린트들에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놓는다면 어휘 문제에서 놓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대화문 같은 경우에 4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11.8%였고,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답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답형 영작이 없다고 해서 진짜 영작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독해 중에 한 문장을 뽑아내셔서 그 문장을 한글로 제시해 주시고, 다음 밑줄 쳐진 문장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서 선택지를 여러 개 제시하셔서 그
그 우리말에 적절하게 어휘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어법도 맞게 얼마나 영작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간접 영작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답형을 대신하는 게 이제 객관식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퍼센티지로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영역별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어법 아까 보셨죠? 말씀드렸고요. 복수 정답을 찾기를 요구하는 문항이 대부분으로 어렵죠. 그렇죠? 킬러 문항으로 제시가 되는 게 어법 문항이고 어법이 차지하는 게 전체 문항 중에 55.9%니까 문법, 어법을 잘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개념을 잘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법 부분의 섹션의 학습이 비중이 상당히 큰 학교라고 특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교과서 핵심 문법 사항 외에 교과서 예를 들어 투부정사 관련된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에 관련된 포인트가 키포인트라면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용법 전체를 알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투부정사 관련된 시제나 투부정사의 이런 것까지 모든 관련된 문법사항을 다 아는 것으로 연관지어서 학습해야 되고 특히 중2 수준에 해당하는 문법 포인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중3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법에 있어서는 아주 방대하게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숙명여주 내신에서 어법 문항에서 놓치지 않고 어려운 문제까지 잘 풀어낼 수 있는 시험 대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과서 레슨별 핵심 문법 사항과 관련된 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관련된 것은 0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모든 부분은 함께 학습을 해두어야지만 전반적으로 어법 관련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모든 문법 사항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해 문항에서는요, 추론이라든지 내용 일치 등의 내용 관련 문제들이 어법과 똑같이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숙명여중의 큰 특징이고요. 주로 출제된 경향은 2개를 골라라, 3개를 골라라 이렇게 개수는 제한을 주시지만 어쨌든 답에 대한 정답이 하나인 문제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나 특히 어법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론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단순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약간 꼬여있는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본문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초반에 영역별 퍼센티지 말씀드렸죠. 서답형을 대체하는 간접 영작 문제가 독해 부분에서 출제된다는 거. 그게 출제 경향이라고 독해 부분에서 출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휘 말씀드렸죠. 방대한 양의 프린트가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방대한 양의 영역 정의 어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어휘들은 시험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문제를 봤을 때 요건 요거지라고 해서 바로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아이들이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 학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나 어휘 영역 정의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예문에서 어휘의 활용을 묻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샘플 문장이 example sentence가 있으면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휘 프리미티브에서 그냥 단순히 영역 정의만 외울 게 아니라 예문도 함께 외워둔다면 어휘의 활용도도 알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문 암기도 같이 요구되는 그런 학습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퍼센티지로 출제가 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뭐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에서 나오는 것이 내용 일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대화의 플로우가 자연스럽지 못한 걸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화문의 핵심 표현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의 표현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핵심 어휘라든지 참크 익스프레션들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빨간 걸로 글자로 적어 놓은 것처럼 어떤 표현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유의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뭐 하자 할 때 let's 뭐뭐 이렇게 하는 게 표현에 대해서 같은 표현으로 why don't we, 뭐 why not 이런 식으로 유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유의 표현들까지 다 학습을 해놔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에 대해서 묻는 대화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유의 표현 학습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섹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그리고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과서 핵심 문법에 대한 기초적으로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핵심 문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한 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테크닉도 길러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말씀드렸죠. 하나의 답만 요구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어법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복수 답을 찾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2개 이상 고르세요. 아니면 3개 고르세요. 이렇게 여러 개를 찾는 어법 유형을 정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핵심 문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관련 문법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중3 과정에까지 걸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포인트들 관련된 포인트를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과서 본문에 있는 예를 들어 한 패러그래프에 있어서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비교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동명사들 여러 가지 핵심 문법 포인트들이 막 결합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모든 문법 세부 사항 들은 빠짐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독해 부분. 독해도 어법이랑 똑같이 복수동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과서 관련 내용 관련 문제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요지 찾기라든지 내용 일치 아닌 문장 삽입 등 여러 가지 교과서 본문 관련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내용 이해도를 완벽하게 강화시키고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독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교과서 본문 통문장 암기는 머스트입니다. 왜냐? 교과서에 있는 문장 하나를 빼내셔서 그 문장을 아까 말씀드렸죠. 서답형이 없는 대신 간접 영작으로 해서 한글에 제시해 주시면 그 문장을 바르게 영작한 보기를 찾으세요. 1, 2, 3, 4, 5 이렇게 주는 경우 문장을 영작하지 않으면 그걸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짧은 한정된 시간 내에 34개의 문제를 빠르게 푼다는 것이 한 문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기계적으로 문장을 암기해서 정답이 딱 보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서 간접 영작이나 아니면 뭐 본문에 있는 빈칸을 뚫어놓고 각각의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어휘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본문 암기를 해두었다면 바로 정답이 눈에 탁 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통문장 암기는 반드시 질문에 의구심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학습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휘요?
방대한 리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유닛당 뭐 20개에서 30개, 많게는 40개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방대한 양의 어휘 관련 학교 영역 프린트 암기는 필수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걸쳐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문이 있으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함께 예문 암기도 학습도 필수적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어휘 부분의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화문이요. 대화문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대화문의 문제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렸듯이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의 핵심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대화문의 핵심 표현이라든지 핵심 어휘라든지 특히 비슷한 같은 의미를 가진 유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학습 전략이고요. 반복적인 대화문 관련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의 플로우라든지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의 영역별 샘플 퀘스천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각각 섹션별로 몇 문제들 좀 살펴보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상 오류를 찾는 것. 두 문제가 시리얼로 연결되어서 바로 5, 6번으로 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두 개는 해서 딱딱 찾는. 어법 포인트들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각각의 어법 포인트들을 잘 적용해서 복수 정답이라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유형에도 많이 훈련을 시켜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법 디테일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관련 문법 포인트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놓치는 문제가 없이 풀 수 있는 어법 예제입니다. 자, 네, 독해 부분이요. 독해는 교과서 본문 부분이고요. 똑같이, 어법과 똑같이, 독해 부분의 추론 문제인데도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복수 정답을 되게 좋아하세요, 숙명여중에서. 더 적절하지 않은 것 2개를 찾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교과서 본문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교과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숙지. 완벽하게 내용을 알아야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내용을 암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반복적 문제 풀이를 통해서든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복수 정답을 찾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영영 정의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문제들을 신속하게 잘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요. 단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단어가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영영 데피니션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제시되는 리스트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어색한 2개. 대화에서 A에 들어갈 말이 어떤 내용일지 알아야 되는,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표현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다른 paraphrasing 할 수 있는 다른 유사 표현들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아까 강조 말씀드렸죠. 유의 표현들은 대화문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여기서도 지금 어색한 2개를 찾으라고 복수정답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유의 표현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숙명여중의 문제들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실질적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그러면 케이스는 어떻게 그러면 한 달 4주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시험 대비를 시키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 약간 진행 시퀀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핵심 요약 자료들이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어휘라든지 아니면 어법에 관련된 핵심 요약 자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초도 자료로 나가는 게 무엇이냐? 내신 필수 자료라고 해서 나가는데요. 각 유닛당 어휘, 중요한 어휘라든지 아니면 핵심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본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실려있는 자료가 하나가 패킷으로 아이들에게 나가게 되고요. 그 자료로 수업 시간에 수험 선생님들께서 각 유닛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관련 문제도 엑서사이즈도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에서 몇 개 테스트로 이제 예시로 푸는 것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 개념들이 문제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월요일날 수업을 했으면 아이들이 월금, 화목 이런 식으로 수업을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걸쳐서 그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게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리뷰 테스트는 보통 10문항에서 한 많게는 15문항까지 제시가 되고요. 전부 서답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시간에 진행했던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어법 관련이라든지 본문, 교과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제시하셔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아직까지 더 이해가 필요한 건지 학습이 더 필요한 건지 체크업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그 문제 풀이를 수업 시간에 해주시고요. 개개인별로 따로 아이들이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받아주시고 아이들이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리뷰 테스트는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매주 모의고사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원래 저희 학원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 수업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주 주말에 등원을 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주중에 수업을 오는 것 플러스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등원을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등원을 해서 학교 시험과 유사한 유형으로 선생님들께서 각 담당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를 한 세트를 풀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 치듯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1대1로 개별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도 각각의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더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아이들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나. 아직까지 학습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구체적인 체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건 매주마다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까지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는 내신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약간 유동성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이건 약간 유동성 있게 시험 기간 대비 때 상황에 맞게 다른 포맷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된다는 부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 모의고사, 막 테스트, 1대1 개별 피드백 실시하는 부분, 요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매 시간마다 통문장 및 대화문 암기,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 암기는 질문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요.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본문 암기입니다. 그 본문 암기가 한 번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본문 암기뿐만이 아니라 대화문 문제도 아까 있었죠. 대화문 문제가 포션이 크진 않지만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 관련 문제 포션이 상당히 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과 함께 대화문도 빈칸 유형으로 암기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 핵심 문장 같은 경우는 통암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과서 본문과 함께 대화문 암기도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교 프린트 정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영 프린트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뭐 추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관련 포인트 핸드아웃이 학교에서 제가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문법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외부 지문이나 여러 가지 프린트들을 학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디테일한 설명을 다 해주시고 관련 변형 문제까지 다 풀도록 트레이닝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 프린트 정리 및 변형 문제 풀기도 각 학교별로 각 프린트마다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오답노트 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마다 진행된 리뷰 테스트든 아니면 매주 모의고사든 틀린 문제를 그냥 한번 뭐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답은 노트에 정리하는 숙제가 매 시간마다 나가고요. 문제를 한번 쓰고 답을 쓰고 그 답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적는 데까지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도록 오답 노트 정리가 매 시간마다 숙제로 과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험이 딱 이제 정해지는 거죠. 스케줄이. 예를 들어 숙명여중 영어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직전 보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직전 보강이란 뭐냐? 시험 전날 학원에 추가적으로 와서 등원을 해서 마지막 이제까지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학습했던 걸 모두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왜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는데 그게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로 아이들이 직전까지 마무리 정리, 최종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고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아주 퍼센티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수업이고요. 마지막 직전 보강의 자료 같은 경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스타일이 다르셔서 아이들에게 배포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문 정리 따로, 그 다음 문법 정리 따로가 정리가 나가는 자료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정리되는 최종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시되는 연계되어서 정말로 제가 적중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 보강까지 와서 정리를 하고 그 자료로 마지막 시험 전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마지막 정리가 나가는 부분까지가 여러 단계에 걸친 핵심 요약 자료가 제공된다는 그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거겠죠. 네, 요런 시퀀스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요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KNS에서는 내신 대비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식문여중에 시험의 경향이라든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시퀀스로 저희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몇 월부터 하게 되나요? 보통 아이들이 5월 초쯤 해서 중간고사를 치게 되니까 4월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새학기 시작하고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만 레벨별이 아닌 학교별로 네 그쵸 그때는 레벨이 아니라 학교로 묶여서 학교 또는 아니면 교과서로 묶여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거고 각각의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거죠. 예, 숙명은 이제 우리 숙명이 두 분 계시죠. 선생님하고 또 김다은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레벨별이 숙명 네. 요중 따로 이렇게 좀 진선 요중도 이렇게 또 따로 이제 묶여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중생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숙명도 학교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 자체도 되게 열심히 하는. 맞아. 네. 저희 학원 최상위 반 애들이 숙명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가르쳐 보면은 네. 지금 3년째. 그쵸. 3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년째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숙명 요즘 되게 하여튼 분위기가 되게 좋고 이런 친구들은 중2부터 네, 중1은 이제 자유학기제로 내신이 없으니까 중2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올해는 아마 작년과 다르게 중간기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위권 학생들, 특히 숙명여중 학생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좀
치중했으면 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좀 이 친구들 뭐 굳이 이제 좀 숙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법 부분에서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독해 부분에서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항상 킬러 문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디테일 문법을 뭐 기초적으로 최상위 학생들도 잘 닦여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이런 빈 구멍들도 있네라는 부분들을 그게 내신 학습을 하면서 더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빈 구멍까지 다 촘촘히 채울 수 있는 게 내신 대비 때고 그때 아이들이 더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력도 상승되고 더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뭐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친구들이 숙명 이 친구 이과가 많아. 내가 이제 네. 가르쳐봐도 이과인데 그렇죠. 이과 최상위반 학생도 가르쳐 보지 의대반도 가르쳐 네, 보는데 네. 이과 여학생들이 좀 중점을 좀 뒀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약점이 뭐 어떤 게 있고 좀 그러면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네. 아이들 어휘 부분이요? 어휘 부분이 많이 암기를 한다고 하지만 뭐 늘상 하고 나서 또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휘 부분을 고난이도 이제 고등에 올라가면 사실상 뭐 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요새 또 트렌드가 어휘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등 내신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상당히 높여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향상 부분이 항상 요구되는 부분. 네. 숙명 요즘 문법도 좀 까다롭고. 네. 그쵸. 문법 어렵죠. 이게 고등학교도 비슷해. 숙명 여고도 그쵸. 보면은 그 있는 대로 찾아라 이런 네, 건데 네, 숙명 네. 여중도 이제 그런 네. 흐름이 그러니까 좀 있는 여중, 여고가 같은 패턴으로 흐름이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고 같은 경우에도 어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바쁘신데 일단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선생님이셔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워낙 좀 꼼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가 좀 뛰어나신 분이어서 아마 이제 맡겨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명여중은 이제 아까 서두에는 말씀드렸지만 워낙 좋은 학생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 탭스반하고 외고 전사고반 하게 되면 숙명여중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제가 1학년 특목고반 들어가는데 숙명여중 학생들이 있어 보면은 잘해요. 걔들도 잘하고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숙명여중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는 제가 3년 4년 가르쳤는데 이제 4년째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숙명여중 학생들은 이제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된 친구들은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비슷했는데 뛰어났지만 훨씬 뛰어나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뛰어난 정도로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숙명 학생들은 워낙 이제 나중에 요 동네 이제 일반고 가게 되면은 그래도 랭커들이 숙명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꾸준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 여중학생, 숙명 여고를 또 많이 가려고 하죠. 숙명 여고를 또 많이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진선도 가려고 있는데 진선하고 숙명은 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진선 여고가 훨씬 더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진선 여고 쪽 뭐 숙명이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어를 좀 중등에만 하지 마시고 고등까지 일단 좀 고등까지 일단 멀리 보고서 일단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 학원 숙명여고반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리고 고등 선생님들하고 중등 선생님하고 이제 내신 자료가 이제 서로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숙명여중 나중에 맡으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 일단 고등 내신까지 감안해서 지도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중등에만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숙명여중 학생들이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막 숙명여중 한다고도 그런 학원들도 많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뭐 좋은 학원이겠지만 저희 학원이 좀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면 일단 그런 중고등 연계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 그리고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간다거나 이제 만약에 뭐 외고 전사고 쪽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고입이라든가 고교 진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명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가 또 있을 겁니다. 뭐 숙명만 하게 되죠. 숙명, 역삼, 대청,
단대 이렇게 저희가 해서 저희가 또 이제 이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가고 이 중학교 학생들 어느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는지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좀 진학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입시 로드맵 같은 걸 좀 짜는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중 학생들은 어쨌든 저는 이제 뭐 팁스반이나 외고 전사고반을 가리키지만 항상 숙명여중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항상 우수했고 뭐 지금도 계속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일단 내신반 오시면 저희 숙명에 배치된 선생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까 인하 선생님 워낙 잘하시고 또 김나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잘 지도하시게 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일단 고교 선택 설명회가 있고요. 고교 선택 설명회, 그다음에 이과 관련된 설명회, 뭐 이런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숙명여고, 진선여고 설명회 또 이런 설명회들이 있으니까 고등 설명회도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2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준비도 이제 수능 영어 준비도 일단 본격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회 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